스님의 바리떼를 엎어놓은 듯 둥근 마을 발산. 산머리에 화관처럼 내려앉은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산비탈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층층이 자리한 집들이 처마를 낮추어 하늘 풍경을 공유하는 곳. 꿈틀대는 광주천 물결 위로 별빛이 흐르고 그 위에 세워진 뽕뽕다리의 아련한 전설. 어린 여공들이 실을 뽑고 옷감을 짰던 방직공장의 옛 추억. 이제는 청년들이 들어와 희망의 집을 짓고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어 작품이 탄생하는 창작마을. 사람의 온기와 예술의 향기가 날숨과 들숨으로 만나는 순수의 고향 발산마을로 떠나보자. 발산마을은 발 닿는 곳마다 날것과 묵은 것의 채취가 물씬 풍깁니다. 마을이 자리한 산의 모양이 스님의 밥그릇과 닮았다여 붙여진 이름 발산마을. 농촌의 전원 풍경과 도시의 난개발이 적당히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을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이곳으로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발산마을은 이전엔 공동묘지와 잡목으로 덮인 야산으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강주에서 시끌차끌 얻어난 게 그때는 그냥 비행기 왔다리 갔다리 그냥 짜글짜글짜글 그냥 애기들이 놀랄 정도. 그래서 아서본 게 어덕 밑으로 집만 긁고 대가고 있고는 앞에는 아카시아 밭이고 저 종방 하나만 있는데 이제 폭격 맞아갖고 그때는 서럽게 막 지었더만 그래갖고는 산다고 사는데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더라고요. 이후 사람들이 모여들어 광주 천변에 움막을 치고 밭을 일궈 채소를 가꾸며 살았는데요. 그다 이제 나도 살다 본 게 이제 하천밭이 하천이 이제 물을 흘러내려가면 흙물 흘러내려가면 이제 땅을 파갖고 모래를 농사를 지으면 우선 채소 같은 게 잘 내려. 그게 그놈 잘해갖고 또 부동시장이라고 있어 이제 양독시장 그때는 웃고 복개상을 브랜드도 웃고 여기 공원 밑에 부동시장을 이제 이고 가서 타라. 그래갖고 그런 거 갖고 저런 거 갖고 하천을 파서 먹고 살았다. 그 당시 마을에는 마을 최고로 돈이 많아 최부자라 불리웠던 최송열 씨가 살았는데요. 최부자는 산 꼭대기, 현재 동산 아파트 자리에 흥자나무 울타리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은 최부잣집이 있던 곳입니다. 최부자는 등에 항상 거름통을 짊어진 채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농산일을 하여 마을 사람들이 땅 두더지라고 불렀습니다. 최부잣집은 나중에 승봉빌라가 들어선 자리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라는 인상을 풍겼다고 합니다. 그가 소유했던 땅은 무척이나 넓어 현재 전남방직 사원아파트 부지, 중흥파크 앞의 땅도 그의 소유였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최부자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어 최부잣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960년대 후반입니다. 광주천 뚝방공사로 천변 근처에서 살던 마을 주민들은 산 위쪽에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광주천 건너 방직공장이 활기를 띠자 농촌에서 상경한 10대 소녀들이 주로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공들이 마을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 영향으로 발산마을 특유의
가옥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협소한 공간에 보다 많은 세입자를 받기 위해 마당과 부엌은 줄이고 방의 개수를 최대한 늘렸는데요. 이 형태의 집은 지금도 발산마을 곳곳에 남아있어 마을을 돌아보는 집마다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직 공장으로 인해 여공들이 마을에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광주천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생기자 방직 공장 측에서 공사장 철판을 엮어 뽕뽕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 게 종방인다 존덕과 번개 아가씨들이 그 똑다리를 건네서 다닌 게 이제 조금 발전돼서 번개 그 뽕뽕다리를 어디서 새를 갖다 놓은지는 모르는데 분위기 이만치서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진 놈이 넓이기는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그놈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놓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다 새로 받쳐갖고 놨는지 사람이 가면 흔들흔들. 현재는 철거되어서 사라진 뽕뽕다리는 과거 발산마을과 방직공장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는데요. 매일 아침 뽕뽕다리를 통해서 출근하던 여공들과 학생들의 추억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정이 여의치 않던 그 시절엔 마을 주민들은 통샘에서 물을 길어 사용했는데요. 이 통샘에서 나오는 물이 당시 발산마을 주민들의 생명수였던 셈입니다. 통샘의 위치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부근과 양학선 선수 생가로 올라가는 길목, 그리고 무등상회 뒤편 농구 소삿집 등 모두 3곳이었습니다. 발산마을은 광주천 건너 전남방직과 사막소주, 광주공장 등 대규모 공장이 있었고 양동시장이 가까워서 공장 노동자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반경 2km 안에 다양한 학교가 몰려 있어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값싸게 자취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로는 양동, 광천, 서림초교가 있었고 중학교는 서광, 전남, 북성, 중앙중, 고등학교는 광주농고, 전남고, 광주일고, 중앙여고 등이 통학거리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학교들이 발산마을 주변을 떠나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광주농고는 발산마을 산 꼭대기에 넓은 면적의 실습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뽕나무 밭과 함께 버두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었다고 합니다. 광주농고가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실습지 내부의 밭과 나무들은 철거됐습니다. 드높게 마을 한자리에 솟아있는 이 오래된 은행나무는 과거 일제시절에 세워진 광주농고가 시습지를 만들었을 때 같이 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산마을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던 이 은행나무는 발산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전부 품고 있습니다. 1960년대 11,000여 명에 달했던 발산마을의 인구는 70년대에 들어서는 전남방직이 크게 변성하면서 인구가 2만 명이 넘었는데요. 골목길 입구에는 각종 상점들이 들어와 번화한 거리가 되면서 한때는 이곳이 발산의 명동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970년 방직공장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 발산교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골목 초입은 각양각색의 상점들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한때는 발산의 명동이라고 불리우던 이곳은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발산마을은 방직공장이 쇠퇴하고 광주 외곽 지역이 새로 개발되면서 마을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어 2014년에는 5,000명 남짓한 인구만이 남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1960년, 70년도 많은 분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됐고 또 이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공폐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동네가 굉장히 공폐가 늘고 또 어떤 불량 소년이 또 그렇고 또 고양이들이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여공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마을이 조금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하여튼 그때는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산 편이었었지. 그러다 보니까 공가도 생겼고 빈집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발산마을은 전쟁 후 피난민들의 인고의 삶과 7,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옛 주민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발산마을은 산업화 시대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살아온 반세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박물관이자 그 자체로 생생한 역사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떠나 텅 빈 마을 발산.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면서 마을이 새롭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업은 2014년도에 문광부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하나가 돼서 마을을 바꾸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2015년도에 창조마을이라고 해서 현대기아차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공공미술 프리즘이라는 사업체가 들어와서 칼라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또 15년도에 국토부에서 세틀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업들 이런 세 가지 사업들이 현재 발산마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마을을 새롭게 바꿔보려는 서구청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발산마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지원하는 셋들마을 사업과 창조문화마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도심 재생 사업인 셋들 사업, 또 중구시에서 하는 마을 공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랄지, 또 현대차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랄지 여러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셋들마을 사업은 발산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약 5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해 당시 발산마을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가면서 버려진 집도 많던 광주의 대표적인 인구 공동화 지역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마을의 여러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데 역점을 줄 수밖에 없었죠.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노후된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철거하고 그런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마을 옛날 달동네라고 보통 말하듯이 아주 덕지덕지 엉겨 있는 그런 설악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을 철거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등의 기반 시설, 특히 이곳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서 주민들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정비 사업을 중점을 두었고요. 셋들마을 사업은 마을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마을 곳곳에 도시가스, 하수도 정비와 같은 인프라 설비 구축이 완료됐고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했습니다. 서구청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를 매입해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가들 가운데 사연이 있는 집은 남겨두어 청년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민들이 다양한 작업을 통해 자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산마을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독특한 조형물들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광주 전남 예술인들이 별이 뜨는 발산마을을 주제로 한 13개의 예술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2014년과 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독특하고 젊은 감성을 발산마을 전체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자리 잡은 뽕뽕 브릿지는 청년 작가와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유 공간입니다. 뽕뽕 브릿지는 과거 방직공장과 발산마을 사이의 광주천에 놓였던 뽕뽕 다리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분리됐던 두 공간이 다리를 통해 이어지듯 다양한 생각이 교차하고 새로운 발상이 연결되는 상징성을 뽕뽕 브릿지를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청년 작가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문화적인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공간 뽕뽕브릿지는 발산마을에 위치해 있고 10년 동안 비어져 있었던 가구 보관 창고를 개조해서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국내외 지역 예술가분들이 찾아와서 작업 활동도 전개해 가면서 또 그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레지던시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 2층 구조로 이루어진 이곳은 가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다 방치됐던 공간을 발산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신호윤, 최윤미 작가 등이 참여하여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건데요. 뽕뽕 브릿지는 작가가 마을에 상주하면서 작업과 전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개념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1월 3일 첫 개관식을 갖고 타라제이, 이세현, 박세희, 박성환 작가가 참여한 기념전 발산 3부작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국내 작가뿐 아니라 싱가폴, 영국, 일본 작가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 발표했습니다. 발산마을 재생사업은 출발 전부터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마을 재생사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후된 주택들을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산마을은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플랫폼을 선택했고 기존에 살던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거리 중 하나, 가마솥 부뚜막 공동체는 샘물 경로당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단체입니다. 집밥 체험은 물론 가마솥 데이, 마을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인 샛들마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게 가마솥 부뚜막 데이를 하자. 그래서 가마솥 부뚜막에서 나오는 음식이랄지 그런 나눔을 통해서 단지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 간의 소통과 또 어르신들과 자연히 소통이 된 것이 가마솥에 나오는 그런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거든요. 나눠 먹다 보면 정이 들고 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마을로 가다 보니까 자연히 마을에 큰 어떤 사업을 해도 서로 인정도 해주고 서로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가마솥 부뚜막을 통해서 많은 소통과 단합이 되고 있습니다. 발산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발산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현대자동차그룹, 광주시와 함께 발산마을의 문화, 산업, 예술을 접목해 창조문화 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저희 공공미술 프리즘이 진행하는 청춘 발산 마을 사업은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3년차 진행되고 있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도에 컬러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마을 내에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인 이유 캠프를 진행했고 또 공패가를 리모델링하여 청춘빌리지 1호와 2호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11명의 젊은 입주팀을 마을에 유입시켜서 지속 가능한 마을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 발사는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 프리즘을 주축으로 지역 문화예술기획사 데블스, 콘텐츠 개발단체 답지, 사진팀, 서포터즈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여 발산마을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리즘은 마중물 사업으로 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 주민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담벼락과 계단 등을 알록달록 페인트 칠하고 마을 곳곳에 청춘을 응원하는 메시지, 마을 소개 문구 등을 적었습니다. 밝은 파스텔 톤으로 칠한 벽과 청춘을 위한 글귀로 가득 찬 마을 경관은 발산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컬러 프로젝트의 백미는 바로 마을 한가운데에 놓여진 108계단.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은 마을을 찾는 젊은이들의 필수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공폐가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청춘빌리지 1호점. 이곳은 오아시스야를 시작으로 현재 마을 주민과 청년이 번갈아 사용하는 청춘빌리지 2호점, 진지와 주부구단이 완성되었고 연달아 3호점 플론까지 완공될 예정인데요. 청춘빌리지는 다양한 체험장과 공방 등으로 활용되어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춘 발사는 2016년 4월부터 빈집을 활용한 이웃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캠프는 데블스와 공공미술 프리즘이 매월 주제를 바꿔가면서 마지막 주말 캠프를 신청한 청년들이 할머님들과 함께 마을에 머물면서 1박 2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춘들이 할머님들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쌓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이웃 캠프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마을 사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을에는 원래 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르신들만 많이 사시는 마을인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청년들하고 어르신들이 만나는 그 기점을 뭘로 잡아줘야 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청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과 그것도 어르신들이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고민했던 게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다 보니까 찍으면 바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화면에서. 그리고 쉽게 찍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고 좀 어르신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하나로 사진을 선택했던 거고 저희가 그래서 사진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진을 함께 찍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전시관에 상주하며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등 안내센터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블스는 영상 전문 크리에이터 단체인데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출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유쾌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데블스는 발산마을을 홍보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발산 이웃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SNS에서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팀이고요. 이곳 마을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마을을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SNS 예능 제작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데블스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5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저희 영상을 2천만 명에게 도달시켰습니다. 현재는 발산마을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발산마을과 더욱더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우라 팩토리는 미술 작가들의 그림을 시민들에게 더욱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입니다.
발산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그림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을에 작은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가 되어 계시고요. 작은 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 활동이나 그런 거를 영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에게 약간 문화 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마을 자체가 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밝고 건전한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발산마을에는 마을 내부에서 그림을 그리고 물품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오타쿠 연구소, 빵과 쿠키를 만드는 플롱, 먹거리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발산상회 등 청년들이 마을에 상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지닌 생각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펼쳐내며 또 다른 뽕뽕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은 멈추지 않고 마을과 세상을 잇는 가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 발산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발산마을은 마을을 그저 이름 없는 잊혀진 달동네로 남게 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의지와 이곳에서 꿈을 펼치려는 청년들, 그 꿈을 지원하는 광주시와 기업들이 한마음이 되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더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실 거지라고 우리하고 손잡고 앞으로 또 다른 1년 뒤, 2년 뒤에 발산마을의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마을이 아닌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마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발산부락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격별로 나눠보면 하나는 마을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노력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정리해서 현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화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발산마을이 꿈꾸는 예술이 꽃피는 생태마을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도시재생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을의 성공 사례라 볼 수 있는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통영의 동피랑 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은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기존 건물에 문화라는 테마를 입혀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과 작가들이 투입되어 마을 담벼락과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조형물을 설치한 감천마을은 이제 아시아의 산토리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설치한 통제용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로 통영시는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여 동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시민단체가 전국 벽화 공모전을 열어 전국의 미대생과 개인 활동가 등 18개 팀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처럼 감천 문화마을과 동피랑 마을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발산마을 또한 성공적인 도심재생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발산마을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발산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만들어가는 이런 재생사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이제 그런 노력 차원에서 마을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민들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걸 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마을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마을은 주민들과 새로 들어온 청년 입주팀들이 공존할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있고 예술가가 있고 주민이 있다면 이 세 개는 결국은 같이 묶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협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양동은 복이 참 많아서 마을회관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협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 발산마을의 꿈을 그렇게 꾸고 싶습니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창조적인 어떤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쇠퇴된 도심의 가장 성공적인 그런 재생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별이 뜨는 발산마을이라 하지 않아요. 별을 보고 싫어라 간 사람 하나도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보고 다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인심 좋은 마을이라고 다 이름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단합이 다 잡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발산마을은 뽕뽕다리를 매개로 광주천 너머 세계와 마을 안 세계를 연결해주는 풍경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처가 되어 고즈넉하면서도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게 해줍니다. 발산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과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을에 깃들어 있는 풍부한 이야기, 광주천을 바라보며 얼굴을 내밀고 있는 마을의 풍경, 청년과 노인, 과거와 현재의 어우러짐이 발산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